먼저 도민을 대신해 이렇게 도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축구 다들 보셨죠? 희망은 항상 우리에게 바람처럼 왔다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그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했냐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 조정이 함께 해야 될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의관이 정제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충남 아산은 경찰 직접화 단지입니다. 이미 경찰인자개발원이 자리 잡고 있고 수사연구원, 경찰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경찰 교육과 경찰 행정 연수의 중심입니다. 작년 충청남도는 올해 예산으로 국립경찰봉원 분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을 이미 세워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충남 아산이 명확합니다. 대통령 공약으로도 분명히 진행됐던 일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병원의 분원을 설립하는 이 안건이 공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전국 공모로 진행된 부분에선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과 충남은 19군데 중에 3군데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제 12월 2일 실사를 거쳐서 선정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꼭 이행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누가 봐도 전국의 경찰 공직자들이 오기 가장 편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만큼 충분한 곳이 아산임을 우리 도민과 함께 공지하면서 내일 하게 될 결의안을 통해서 전국 그리고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도 이 의견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도청도의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서 수십 분의 여성 동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여성 동호 및 바우처 제도가 내년 예산에 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최초 시작했을 뿐더러 여성 농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던 사업입니다. 여러 지적을 통해서 여성 농민들이 매우 합리적인 바우처 사용의 형태까지 스스로 조정한 상태입니다. 왜? 다수를 위한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기 차디찬 아스팔트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석학, 얼마 전 작고하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책을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자크 아탈리가 서양의 인문학자의 대표라면 일본이 주최한 포럼에서 동양의 대표로서 출전하셔서 말씀을 하신 보수와 진보 모두가 인정하는 석학이실 겁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평등은 생각하고 말하는 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거라네.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말게나. 앞으로 우리 도정이 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생각이 다른 부분을 분명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토론을 하는, 그래서 다수결이 유일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전에 만장일치 합의까지 이르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존경하시다고 하는 분이 처칠 총리입니다. 그래서 처칠 팩터라는 것을 책을 보리스 존 영국 총리가 선물을 했죠. 지금 우리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현재와 과거를 다투느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소중한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지 않나, 좁아지지 않나 걱정될 뿐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일본과 함께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해군의 기가 보십시오. 우길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군의 장성들이, 이순신의 후예들이 저 우길기에 대고 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사전에 저게 안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피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응원단이 우길기를 들자마자 제지했습니다. 이게 세계 공통의 커먼 센스입니다. 우리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면서 도정 질문을 위해 도 지사님을 발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서설이 좀 길었지만 함께 우리가 지난번 첫 도정 질문께서 지사님께 예산 삽교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믿어보라. 특히나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났다는 소식이 맞나? 제가 예산군의 도정 질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최종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지사님?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 말씀을 답변하기 이전에 네. 네.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이 역사 시설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고 내 책임입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 그건 올바른 네. 거고요. 예, 그게 원칙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올해 예산을 넣을 수가 없고 내년 예산에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적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게 이 잘못된 이 부분들을 좀 시정을 요구하는 이 부분은 도의사로서 당연한 겁니다. 네. 그거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태흠 도지사님의 힘센 도정의 표석이 될 만한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동의하면서 그리고 저 또한 아산의 탕정역을 개설할 때 그러한 불합리를 동감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긍정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제 그러면 예산군의에 있었던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산군의회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했다면은 깊은 지식이나 아니면 깊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기재부가 그럼 최종 결정한 게 아닙니까?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올바른 판단보다는 그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응을 않지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런 이번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예산에 가서 도민과의 대화를 묻는 거에 좀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묻는 거에 좀 답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군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가치를 못 느끼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팩트를 물었습니다, 지사님. 팩트를 물은 것보다도 이미 그 팩트를- 부분은 제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저의 입장이나 저의 생각을 이미 밝혔어요. 예, 답변고 그러니까 기재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사님 묻는 말에 답변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그 지사님의 부분은 위치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국가 예산 편성은 그 과정까지 과정까지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사님 그 얘기는 좀 전에 하셨으니까 또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예산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길래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났냐를 여쭤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다른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얘기할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본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군의원 얘기를 하니까 예산군의원에 대한 내 판단을 기사를 얘기해야죠. 보니까 그런 내용이 네? 나와서 팩트를 확인한 겁니다, 지사님.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났다. 하지만 본인은 아직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지사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네, 맞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리고 늦지 않게 하도록 최종 결정이 나는지를 끝까지 우리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노 지사님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차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리브 투게더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리브 투게더의 장점은 이제 임대 주택이 가진 자산 형성의 불가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산 형성을 하는 과정을 분양형으로 해소하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도청에서 받은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니까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가 도시지역의 경우 도비가 저게 얼마죠?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이죠. 맞죠?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을 지금 만약에 충남 개발공사의 지방채로 발행할 경우에 아마 10%대로 예상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 1년에 앞으로 충청남도의 부채로 쌓이게 됩니다. 과정의 분양이 끝나면 해소가 될 시점도 있겠죠. 이 과도한 부채와 또한 분양형으로 했을 때 국비를 33%, 25%에서 33%에 바라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을 지어서 우리 도민이 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리브투게더 이 부분을 제가 네. 지금 신혼부부 위주로 해서 민선 7기 때 이 공급했던 꿈빛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또 이 부분은 임대아파트 지사님 그 설명도 감사한데요. 그 대부분 리브투게더는 우리 도민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저 도비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자가 매우 높은 시절이니까 1년에 예상하건대 1,000억 이상의 매년에 이자가 예상된다는 것과 국비를 못 받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조 5천억 정도 든다고 지금 추계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추진 과정 속에서는 1조 5천억이 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5천호를 이 분양용으로만 계산했을 때 1조 5천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5천호를 임대용과 이 분양용이 모두 포함된 거기 때문에 1조 5천억이 첫째 안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도비가 전체가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료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게 질을 드렸고 다른 구조는 제가 정리한 다음 내용에 기금과 임대보증금, 출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저렇게 왔기 때문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도민이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과 관련돼서는 이동형 조립주택으로 제공한다고 단지화를 조성한다고 내와 있습니다.
귀농기여 지원센터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닷가 근처에 이동형 조립주택 요즘에 아주 성능이 잘 나오긴 했지만 과연 저게 리브투게더라고 하는 우리 정부 지방 정부가 제공해야 될 이 주택 형태에 적합할까요? 그 실무자들이 답변을 네. 정확히 의원님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오해인데요. 이동식 그런 조립주택은 기여 희망자들한테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1년 내기 2년 내기 3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주립주택이고요. 어촌형 리브투게더는 아직까지 사업의 그런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이 어촌에 이 주거들이 띄엄띄엄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단화를 하고 이 어촌이나 아니면은 이 섬에 맞게 소위 주거 환경 개선하고 공간 활용을 하는 이 부분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기금을 전액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방 소멸 기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기금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기금으로 우리 농촌 지역에 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어가는 인구, 지방이 진짜 없어질 수 있는 이 객관화된 지표입니다. 그걸 받는 지방 소멸 기금 아마도 도비 1,400억이면 그 전액의 대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리브투게더 농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은 세대수를 짓지는 못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방 소멸 기금 저렇게 대부분 집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지방 소멸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저는 주거 환경적인 그러한 열악한 열악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시범 사업 예.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 소멸 기금으로 저 1,400억을 다 쓴다면 시군비 600억이 아마도 같이 이 시군도 배분되는 금액일 텐데요. 저렇게 쓰는 거에 대한 지방 소멸 기금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방 소멸 또 대응 기금도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시군에 90% 이상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절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다 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그 다음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을 봐서 다른 국비 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도비라든가 또 시군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방 소멸 기금이 지방 소멸이 좀 다양화된 그러니까 이 원이 좀 다양성이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 리브투게더 농촌형 리브투게더만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특히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경우에는 단순히 주택을 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트공업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을 공동체를 새로 조성할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행될 경우에 이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잘 채우는 것 또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니까 함께 고민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의병기념관입니다. 저는 의병기념관 자체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희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해필이면 인수위 보고서에 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서 이러한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안타깝죠. 지사님의 이 의병 활동에 대한 기념에 대한 생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위의 욕심에 대해서 앞으로 경계하고 누가 인수위를 앞으로 하더라도 저런 지역을 특정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특히나 여기 계신 우리 행정부의 간부들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다면 공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면 분명히 저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저런 걸 넣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자 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네. 아마 관련된 질의는 존경하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오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이렇게 됐으니 지난 회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수기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심원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론의 장을 토론회처럼 진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런 수기민주주의로 한번 해결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가축 집적화 단지입니다. 다 보시다시피 축산 강도입니다. 충남 돼지 1등, 닭 3등, 젖소 2등, 한우 3등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충남이 그래서 지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형 ICT 융복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개소 농장들이 뜻에 감개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냐? 한 곳당 60억을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이 중요하게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 그곳은 폐업을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보상을 얼마 받을지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만큼 많은 돈을 받지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게 이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 보상비가 지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60억의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합의를 해야 이 스마트 축산단지가 시작이 가능합니다. 60억 내고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60억이 네. 어떤 계산에서 60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업자 자부담이 보십시오. 6천억입니다. 축사 6천억, 농장 1,100개소. 근데 60억이 산천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큰 방향. 저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네. 자꾸 자료를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60억 네. 근거를 어디서 그 자료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네. 60억이라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저 자료를 냈다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 성급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그럼 저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네. 중요한 건 자부담을 해서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예, 다만 예, 맞습니다. 다만 자부담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사님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물어봤으면은 좀 제 얘기를 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려야죠. 네, 오늘 안건이 많아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건이 많은 그럼 질문하지 마시든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질문하지 말 그런 말씀은 지사님 서로 다양하게 예, 왜 이걸 내가 추진하게 됐는지를 신속한 답변을 본 의원도 저 축산단지에 대해서 왜 시작하는지를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내가 어떤 답변을 지금 네. 얘기합니까? 100개소가 저기에 삼촌들을 키우려고 들어오실 것 같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다고. 네, 그리고 설계 방법에 따라서 네, 자부담을 하면서 자부담을 훨씬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 1,000억 중에 하필이면 우리가 뭐 전국 1위이긴 하지만 양돈 농가만 2군데가 들어오게 됩니다. 양돈 농가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계는 아마도 간척지기 때문에 아마 양돈 농가가 네. 제일 지금 이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계도 심하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제일 많고요. 양계도 심하잖아요. 양계 같은 경우는 네. 동네 한가운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는 동네 한가운데 양돈 농가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양돈농가 먼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양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른 축종 같은 경우도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단일 축종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예정해 놓은 부지가 부사간척지의 경우 친환경 축산단지가 아니라 복합 곡물단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하나는 도축장을 함께 하신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우리 축산법에 의거하면 5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뭐 500m 네. 그건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네. 법 개정도 추진할 거고 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00m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료 같은 경우 키우면서 그 주변 경관을 주변 경관을 제대로 그 신경 쓰면서 500m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요. 큰 문제가 저는 500m 이격이 가능하다는 그럼, 말씀이신 네, 그건 거고,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질병 전파가 위험이 강하다는 게 계획서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농해수 위원장을 할 때 그 서울대 교수들하고 뭐들 또 토론도 하고 서로 간에 논쟁도 하고 뭐 했는데 그 과거의 밀집성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 브로커로 뭐해서 밀집식으로 하고 할 때는 이 감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모든 전문가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왜 도청의 문서에는 저런 내용들이 남아있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문제가 없다면 철저하게 없다는 걸 검증한 이후에 지사님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축산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앞으로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네. 검역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광공사 설립입니다.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 경우에 문제점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50% 이상의 자기 수익, 자산의 여부입니다. 경북 문화관광공사의 경우 경주라고 하는 골프장과 여러 가지 행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전 또한 엑스포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 또한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어떠한 걸 기반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할 예정이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항에 이제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네네. 이제 경상 수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네네. 관광공사가 되면은 네네. 그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재단 형식으로 해서 소극적이고 이제 공사를 설립하려면 근거가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극적 수동적인 역할보다는 수익 창출을 하고 또 적극적 능동적으로 관광 사업 추진을 해서 관광공사 그래서 설립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수입이 예정되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네. 내년 초에 이런 공사 설립에 관한 수익사업 그 발굴이라든가 이런 연구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발굴이 되면 발굴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예, 발굴이 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수익 사업이 추정치라거나 아니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의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 오페라회관, 콘서트 하우스, 미술관 그리고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다 더한 거에 진흥원만 이름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단을 진흥원으로 그냥 하나 격상시켜서 옥상원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런 구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을 그냥 옥상옥으로 하나의 이름을 올려놓은 건 동의하지 않으시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이게 지금 뭐 단정적으로 동의하냐 동의 않냐 이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지금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유사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걸 하겠다는 거지 옥상옥 구조를 만들진 않으시겠다는 거죠. 뭐 통폐합하다 보면은 저런 형태로 보일 수도 뭐 있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은 저게 지금 저는 단정적으로 지금 저렇게 네 지금 단정적인 게 아니라 부분이- 실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네.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그런 상황 제가 속에서 이 도정 질문 내용을 PT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건 예상합니다. 지금 대구에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본 그런 일 속에서 우리 단정적으로 답변을 집행부의 적절치 공직자들께서는 제가 무려 하루 전에 자료를 다 드렸어요. PT를 저 내용으로. 근데 왜 지사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셨는지는 매우 답변 애석한-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저런 구조가 되지 않기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청 질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겠습니다. 철도 공약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 광역 환수센터와 지난번에 말씀드린 셔틀 정론 열차 같이 당장 할 수 있고 꼭 해야 될 일들을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KTX 천안산역 광역 복합환수센터의 경우에 다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철도 시설 공사나 철도 시설 공단이나 철도 공사가 할 수 있게 철도 3법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한 셔틀 전용 열차 예상되는 아산 순환철도가 분명히 10년 이상 26년도에 철도 계획이 들어가면 실제 진행되는 데는 30년 이후에 가능할 걸로 예측됩니다. 아산 천안시 셔틀 전용 열차 빨리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시를 드렸는데 조금 어떻게 빨리는 가능한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셔틀 열차 이 부분은 네. 민선 7기 양성조 지사 공약상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셔틀 열차 구입비라든가 시설 개량 운영비 지하철 170억 부담 듭니다. 등으로 운영비 3억 듭니다. 그냥 그동안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천안시 미참여 의지에 따라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고 국토부와 철도공사에서도 전액 지방비 부담 시 사업을 추진을 해라 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한다든가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민선 8기 공약인 GTX-C 천안 아산 연장하고 또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복돼도 그게 다 10년 이후에 가능한 거잖아요. 10년 이후가 가능하던 지금 네. 이 부분들도 셔틀 정도 열차는 객차만 임차해서 쓰면 되는 문제고 운영도 도에서 안 합니다. 그 비용이라는 게 객차를 임차해서 쓰면 들어갈 게 없고요. 운영비라는 것도 5억밖에 안 듭니다. 그 전임 지사가 추진하다가 안 됐다? 그거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함께 용역을 한 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랬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라도, 지사님, 진작에 검토라도 해달라고 지난번 도정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지금 지사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전혀 아주 생뚱맞은 사업이면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이 경제성 분석도 1 이상이 나왔고, 이 상식적으로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전 지사가 했건 누가 했건 천안시에 뭐가 했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업만 보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네. 또 아산하고 천안하고가 함께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지 천안하고 아산하고 생각이 다른 이랬을 때는 충남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천안하고 아산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사님께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그리고 현실적인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 이후에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한쪽은 민자로 되고 있고 한쪽은 재정사업 검토가 들어갔던데
이런 충남의 이 세로축 말고 가로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 추진의 경우에 향후에 손실 보존의 여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 고속도로나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절실한데 국가의 그런 고속도로 건설 계획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면은 민자로도 가고 그래서는 이 투트랙으로 저는 네, 검토하되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손실 보전이 중남도에 불리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요. 메타버스 도청 관련해서는 이 103억이라는 게 추계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이 산업계를 비롯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계 자체가 매우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뭐 또 반영을 해서 네. 우리 도에 네. 맞는 그런 충남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한 답변과 질의를 오랜 기간 했는데 답변에 이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행감에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짧지만 교육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교육감님 도움하십니다. 교육감 전형 관련해서 아산도 도입한 지 2022년 도입됐습니다. 네. 찬성이 70%에 다 했고 학부모의 만족도 높습니다. 근데 근거 없는 뭐 하향 평준화 될 거라고 하는 근거 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지망 배정 비율 아산에서 천안의 학교로 83명이 갔던 일들이 무려 6년 전에 있었고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아산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전형 앞으로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교육감 전형 앞으로도 교육당국과 함께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잘 해주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입니다. 우리 혁신학교 하면 엄한데 시간 쓰느라고 뭐 교육에 신경을 못 쓴다 이런 이상한 근거 없는 얘기도 또한 많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학교 122개입니다. 이런 많은 곳에서 배교육 위기를 지역의 중심 학교로 그리고 선호 학교로 바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한 고등학교 또한 이 혁신학교로 온 것이 입시 성적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거 없이 혁신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일이 늘어납니다. 네? 교사들의 일이 좀 늘어나는 네,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려운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학교 현장을 주민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송악면이라는 곳이 인구가 4,500명입니다.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동네에서 수많은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충남처럼 도농복합도시의 장점 살리려고 하면 혁신교육 꼭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성공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권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아마 지금 서명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조건이 저렇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교육기본법에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법적 근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 하기 위해서 몇 년을 교육감님 같이 고민했습니까? 네. 몇 년을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했습니까? 네? 발의는 의원 발의로 됐지만 교육청에서 저런 고민을 몇 년을 진행해 왔습니까? 예. 그저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주셨지만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학생인권 조례를 갖고 있고 충남이 5번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학생 전체로 볼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권 상담과 구제 조치가 실제 이루어졌으며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지만 인권이 학생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청 관련해서는 교권 조례 또한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균형적인 우리 모든 이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교육감님? 네, 질의드린 것처럼 교육감님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많은 답변을 못 들어서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40분이 여전히 짧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될 다양성의 고치 그리고 철저히 현실에 근거한 우리의 공약의 진행 그리고 충청남도의 이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